저출산 때문에 교육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서 기존에 이런 동네에 있는 학원들은 폐원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건물주형 노지영입니다. 오늘은 저출산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출산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큰 이슈죠. 근데 이 저출산을 부동산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이 0.7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있으면 결혼을 했을 때 출산율이 1이라면 25만 명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25만 명이 또 나눠지면 12만 5천 쌍이 생겨서 출산율이 1이라면 또 12만 5천 명이 나오겠죠. 그만큼 인구는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인구가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2여야겠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입니다. 엄청나게 낮은 수치예요. 좀 국가다운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이 정말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저출산이 빌딩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들의 폐업입니다. 사실 당연합니다.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지금 폐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국공립은 괜찮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냥 사립이나 민간 기업들은 지금 폐원율이 9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개원하는 것보다 폐원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유치원을 임차를 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들, 어린이집을 임차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들, 지금 저희 회사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매물들이 쌓여가고 있어요. 향후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관련된 부동산들을 다루시다 보면은 조금 경계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원인데요. 학원들도 폐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가지 시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시대인재, 두각, 유명한 학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치동, 옥동, 노원구의 중계동. 대표적인 상권들의 학원들은 아직까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지방에서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치동으로 몰리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대형 중심 학원 상권이 아닌 그냥 동네에 있는 학원들은 어떠한가? 저출산 때문에 교육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서 기존에 이런 동네에 있는 학원들은 폐원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건물을 사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 두세 개 층을 유명한 학원이 아닌 일반적인 학원, 동네에 있는 학원이 임차를 하고 있다면 공실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공실이 생긴다면 또 다른 업종은 어떤 걸 맞춰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중계동이나 이런 데들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상권에 대한 양극화가 더 심화되면서 교육열이 더 높아지고 있고 임대료도 높아지고 있고 집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학원은 괜찮다. 다만 이제 동네에 있는 그런 학원들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인에 대한 사업이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실버타운이나 요양원 사업이죠. 최근 기사로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 신한, 국민, 롯데건설 이런 데들이 은평구나 마곡이나 집가가 비교적 저렴한 쪽으로 실버타운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 세대로 많이 물려주었다면 요새는 그래 내가 번 거 쓰고 가자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유명한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기까지 걸릴 정도죠. 그래서 대기업들도 이 사업의 유망함을 보고 좀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는 상태고, 요양원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의뢰를 주시는 손님들도 요양원을 할 만한 부지 아니면 요양원을 할 만한 건물, 그런 것도 찾고 계십니다. 사실 요양원 사업이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허가를 해주고, 그리고 또 조건들이 다 맞게 된다면 취득세 감면이나 이런 혜택들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서 요새는 좀 많이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부동산적으로 접근을 해서 봐봤을 때 어느 지역에 좀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을지, 만약에 우리가 임야를 산다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투자적으로 보면은 괜찮을 수 있다. 최근에는 또 그린벨트 해제 관련된 논의가 굉장히 많아졌고 거기에 공공주택이라든지 실버타운을 그린벨트에 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저출산 문제에서 부동산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원 같은 것들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 양극화가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건물 같은 거를 바라볼 때 보수적으로 좀 리스크를 체크할 점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많은 이제 대기업들도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사업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생각의 좀 전환인 것 같은데 애견 유치원이나 애견 호텔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고급 주택단지 이런 쪽에 애견 유치원이나 애견 호텔 임차를 받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건물을 산다는 입장이라면 임대차 구성을 볼 때 이런 퇴거 리스크가 있는 것들은 감안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의 영상은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댓글에 오픈 채팅방이랑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빌딩 관련해서 그리고 건물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